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다. 공포. 음,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자동차 금융업체. 180여 명이던 직원이 120명으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 회사의 사연. 이게 남일 같은가요? 예, 남일 같지 않습니다. 부산에 뭐 1등부터 100대 기업까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부산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대기업 없는 수준이다 싶이 하니까 우리 부산은 괜찮다. 대기업이 힘들지 뭐 우린 대기업 없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 조선 이 중국이랑 점유율 비교해 보면은요 조선 아닙니다. 지금 뭐 수주량은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미래가 그래 밝지 않다. 정유화학, 기계 철강 뭐 경남 쪽에 뭐 기계 철강 뭐 창원 이런 쪽 뭐 힘들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야, 이게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층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 간혹 가다가요. 뭐 현실이 어려우면 좀 현실 도피 차원에서 뭐 농업이나 뭐 어업이나 이런 걸 꿈꾸는 분도 계시지 싶어요. 네, 저 또한 이 현실 도피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풀려져 있던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배 타고 뭐 1년에 뭐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고 뭐 배만 끌고 나가면 낚시 손님들 몰려와가지고 알아서 돈 벌고 이런 영상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근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는 처음 시작해서 장사가 잘 안 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낚시 오는 사람들도 2번 올 거를 한 번밖에 못 오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어간다. 이만큼 빚내가지고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계속 빚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농사 지으려면 이 마성의 남자, 일단 이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디스라는 분의 영상에 나오는 마성의 남자. 농사 지으려면 얼마 가지고 와라? 한 10억 가지고 와라. 촌에 집도 지어야 되고, 농기계도 사야 되고, 땅도 좀 있어야 되고, 뭐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면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죠. 진짜 현실적인 영상이네요. 맨날 어그로 끄는 매출 얼마짜리 이런 영상들보다 훨씬 진솔하고 좋네요. 그럼 콩농사 2만 5천 평을 지어서 이 마성의 남자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네, 매출 1억. 매출 1억. 지출 한 5천, 한 5천 정도 벌었답니다. 그럼 이 촌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다 자기 땅 아니잖아요. 다 임대해야 되고 그 임대해주는 땅도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 수익이 이렇습니다. 예, 이 농기구 엄청나게 비싼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 보면은 그 현실이 이렇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데 맨날 뭐 몇 억 벌었니 뭐니 하지만 어디서 두드려 맞은 이야기는 또 잘 안 합니다. 예, 벌은 이야기만 자꾸 확대 재생산되지 두드려 맞고 나면 이 쪼그리처럼 아무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고통 속에서 혼자만 자책합니다. 왜? 그 사회 분위기가 뭐 집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뭐 영끌이다 뭐다 무조건 사야 된다고 지금 막차 탈 수 있는 기회라고 얼마나 재촉했습니까? 근데 앓는 거는 본인이 끙끙 앓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대출 옥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전체 DSR 한도 축소 그리고 은행별로 페널티 어떤 걸 할지 지금 요리조리 재고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일부 은행들 대출이 풀리긴 했어요. 뭐 생활자금도 1억까지 대출되는 것이 2억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제한된 것들이 조금 풀리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대다수가 막혀 있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거의 다 불가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뭐 제일은행 정도 하나 가능. 뭐 삼성화재 불가, 교보생명 불가, KB손보 불가, 현대해상 뭐 가능 이렇게 몇 개씩 바뀌는 게 있지만 현실 금리는 이렇습니다. 4% 중반 넘어갑니다. 투자, 뭐 이 금리의 투자 쉽지 않습니다. 네,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앞에 여백으로 제가 4페이지를 놔뒀는데요. 이것은 오늘 아실에서 매물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내일 되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자, 아파트 거래량 서울이 심상치 않게 거래가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는 지경. 지방은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것이 제가 뉴노멀이다. 이게 지금 많은 시절의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 딱히 내년에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월 거래 또한 그렇게 순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요 비슷한 시기와 견주며 요 날짜입니다. 12월 거래량 600건. 내일 또 한 60건 뭐 정도 거래가 되면 500건 정도 거래가 15에서 20% 정도 감소 여기에서. 그래서 12월 달 거래량 1,800건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 거래량 찍습니다. 내년 되면 당장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뭐 기업들 내용들 이렇게 종종 알려드릴게요. 자, 거래량 2,000건.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20% 혹은 25% 정도 이미 감소해 있는 상태고요.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학습 효과로 또 간다. 이거 잊었습니까? 거래량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0.02였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내일 발표될 텐데요. 아마 보합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합하면 수순이 뭡니까? 이게 플러스 0.32 주간 상승률이 이때까지 갔습니다.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올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만 오르면서 상승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저가격 아파트들 고점 대비 20%, 25% 떨어져 있는 거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언론에서 일부 잘 나가는 그런 것들만 자꾸 부추겨야지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런 것들만 너무 보지 마시라. 서울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게 되면 지방은 더 얼어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670건에서 400건. 한 30%, 40%, 거의 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가 아파트 잘 나갈 때 대비. 분양권 거래량 한 10%, 20%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고요. 전세 거래, 월세 거래는 그나마 현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 방송거리가 없습니다. 삼익빛이 고점 대비 23%. 요거 그나마 많이 회복한 겁니다. 40평대 고가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무리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가격 좀 오르면은 조금 손해보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분담금 몇 억씩 감당이 가능할까요? 당용 예가디오션 30%. 이렇게 간혹 띄엄띄엄 나오는 요런 신축. 이제 2년차 지나고 나서 나오는 이제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면 좋죠. 양도 차익 좀 남기고 하니까. 저런 것들도 분양권 상태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5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신고까지만 신고가가 아닌 것처럼 손해보고 팔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곤 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한두 개 현혹될 필요는 없다. 시장 전반은 이러합니다. 34년차, 35%, 30년차 넘어가면 30% 하락은 많으니까 차트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별거 없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이. 주식이야 떨어지면은 손해보고 팔고 손절매하고 이게 쉽지만 부동산은 누가 안 보러 오면요.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답이 없어요. 주변에 원형 탈모 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 부동산에서 손절매를 해버린다. 이미 투자로 몰빵에 들어가고 원리금을 갚는다고 피똥을 싸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매를 해버린다.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도 버티면 볕들 날이 오겠지. 근데 1년 반 동안 지금 시장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원리금을 갚느라고 피똥은 싸고 있고 내년 되면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지면 그 후에도 또 안 괜찮아지면 계속해서 버텨나갈 수 있는가. 이거 버틸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삶을. 가격 그래도 5억 6억대 꾸준히 거래량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 하지만 누가 선도해서 매집을 해서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가 디딤돌이나 이런 걸로 사는 거니까요. 그게 매집인가요? 디딤돌로 사는 게 매집인가요? 아니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 5억 6억 비싼 빚내 5억 6억짜리 집 살 때 한 4억씩 빚내 가지고 사면요.
한 30년 동안 갚아 나가면 원리금 포함하면 한 8억씩 갚아 나가는 택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아파트에 저당 잡힙니다. 실거래 가격 이 정도 짚어보고, 아무튼 내년에도 뭐 별 볼 일 없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또 내년에 예상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대충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네피셜러 지금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뭐 2022년 1년도가 대선이었나요? 그때 마냥 또 한 2, 3개월 반짝 좋아지려고 하다가 올 연말처럼 그냥 분위기가 겨울도 아닌 것이 겨울 느낌 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또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은 뭐 하여튼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일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지고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